이 사건 이후에 고종은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아관 파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러시아로 도망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땅으로 직접 도망을 가는 것은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것. 그래서 아관 파천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안에 숨어 있고 많은 조정 신료들과 또 백성들은 왕이 빨리 황궁하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틀어박혀서 그 안에서 잔치판을 벌이면서 지냈다고 해요. 사실 이 고종의 도피 행각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도피 행각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성공을 한 것은 1896년 2월에 했던 이 아간파천 뿐이었고 나머지는 시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공사관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왕인 고종은 날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갈 궁리만을 하고 있었던 게 고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지켜준다는 이유로 궁궐 한복판에다가 일본의 군사 기지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궁궐 한켠에 일본의 군사 훈련 장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월이 되었을 때 한일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맺어지게 돼요.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 돈 문제,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와서 고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것들이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드라마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는 달랐어요. 한일 의정서 체결 전에 1904년 2월 17일 창덕궁 후원에 일본군 12사단에게 왕이 직접 이 창덕궁 후원을 내주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일 의정서 체결 후 3월 20일에 일본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영국 외무성 문서 보존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이 아련하는 장소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 참여했던 민영환이라고 하는 한 대신이 그 모든 진상을 영국 공사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영국 공사관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서 문서 보관소에 여태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서에 따르면 이토 후작은 메이지 천황 국서를 조선 외부에 사본을 남기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민영환이 그날 면담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날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토 대사는 황제에게 천황의 선물이라며 30만 엔을 줬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이토 후작은 같은 방식으로 50만 엔을 궁중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이번 방문 관계자들에게도 귀중품을 선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30만 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0억의 가치가 있는 돈이죠. 이미 을사늑약 전부터 고종은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였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외교권을 빼앗아가게 되는 아주 우리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 이 을사늑약에는 고종이 돈을 받아챙긴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고종이 2만 원의 나라를 팔아 넘겼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을사조약 6일 전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종 황제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한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가 을사조약 전에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에게 지급한 비밀 기록이 일본 공사관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지난달 4일자 기밀 제119호로서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겠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는 훈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사득약 전에 뭔가 돈을 좀 써가지고 이 조약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돈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당장 이토 대사 내한의 즈음에 궁중 내탕금이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 아래 2만 원을 심상훈을 거쳐 황제의 수중에 납입시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을사조약 6일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종이 2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2만 원과 지금의 2만 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도 왕을 보좌했던 신하들에게도 돈을 주었다. 여기에 보면 이완용 이름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다 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고종은 자기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완용에 의해서 나라가 팔린 게 아니라 고종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로 나라가 팔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